어이, 위험하게 그걸 들고 사람하고 부딪히면 안 되지. 손님, 죄송합니다. 이런 고급 식당에서는 이러면 안 돼요. 사장님 부르라고 할까? 아니, 제가 부딪힌 게 아닌데. 어라? 그냥 사과를 하면 되는데 왜 이를 크게 만들지? 아닙니다. 표정이 아닌 게 아닌데? 무지 기분이 나쁜 것 같은데?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0세 강희찬 씨입니다. 그리고 그의 딸과 예비 사돈에 관한 이야기이죠. 강 씨는 살다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습니다. 아니, 굳이 말하자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이곳이 상결례장이 아니라 길거리 포장마차였다면 말이죠. 술집에서도 눈살을 찌푸리며 봤을 광경을 강 씨는 식당에서 바로 눈앞에서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겪게 되었습니다. 첫 만남의 소주를 3병이나 마시는 건 어느 나라 예절인지 묻고 싶었습니다. 그럴 거면 상견례를 하러 나올 게 아니라 차라리 술 모임에나 나가라고 역정을 내고 싶었습니다. 얼마나 강 씨 가족을 우습게 봤으면 이럴 수 있는지 우라통이 터졌습니다. 어쩌면 상견례 전에도 그런 조짐은 있었습니다. 설마 했을 뿐이었습니다. 어쩌면 하늘이 마지막으로 강 씨 가족에게 준 기회일지도 몰랐습니다. 술주정뱅이 바깥 사돈을 두고 싶지도 않고 내 딸이 이런 시아버지를 얻는 건 더더욱 끔찍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자리에서도 이러는데 사석에서는 어떤 개차반이 될지 몰랐습니다. 강 씨는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강 씨는 딸이 둘 있었습니다. 큰딸이 30이고 둘째 딸은 28이었습니다. 둘 다 대학을 졸업해서 직장에 다니고 있었는데 강 씨 부부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중 큰딸이 결혼을 앞두고 있었죠. 지우 결혼하면 아빠 서운해서 어떡하니? 아내의 말에 강 씨는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아내의 말이 사실이었으니 말이죠. 에이, 다 큰딸 시집 가면 좋지. 좋은 사람하고 결혼하면 좋지. 서운해하지 마요. 자주 놀러 올 테니까. 오래 끼고 살아서 그런지 유독 허전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내 딸을 데려가는 남자는 도둑놈이라고 손가락질 하고 싶은 마음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내 딸을 사랑해주는 좋은 사람과 행복하길 바랄 뿐이었습니다. 난 착한 거 같아서 좋던데. 아내가 과일을 입에 넣으며 마음에 든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딸이 남자친구와 만난 지 1년이 됐는데 그동안 서너 번 본 적이 있었습니다. 바깥에서 밥 먹은 것이 전부였지만 그래도 나쁜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 딸이 좋아하니 이것저것 재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강 씨 부부는 다음 날 딸의 남자친구를 만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강 씨의 집에 정식으로 인사를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장을 그렇게나 많이 봐왔어? 처음으로 초대하는 거니까 나도 잘 보이고 싶지. 곧 사위가 될 텐데. 어깨를 으쓱하는 아내를 보며 강 씨는 웃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었을 때 강 씨 가족은 예비 사위와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술은 안 하나? 그래도 곧 결혼할 사이인데 한 번도 같이 술 한 잔은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물었더니 사위가 손을 내저으며 사양했습니다. 저 술은 좀. 안 마시나? 아, 예전에는 마셨는데 지금은 잘 안 마십니다. 아빠, 민준 씨는 술 잘 안 마셔. 에이, 그래도 한 잔 받지. 둘째 딸이 입을 삐죽거리자 사위가 마지못해 잔을 내밀었습니다. 아니야, 마실 필요 없어. 뭘 억지로 마셔? 강 씨가 술병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사실 나도 술이 약해서 잘 안 마셔. 그러니까 부담 가질 필요 없어. 진짜야.
우리 아빠 술 잘 못 드셔. 키들거리는 딸들을 보며 강 씨가 인자하게 웃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혹시나 실수할까 봐서요. 밥만 맛있게 먹으면 되지. 그러고 나서 이야기 꽃을 피웠습니다. 술도 안 마시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멀쩡한 정신의 대화를 나누는 게 강 씨도 훨씬 좋았습니다. 딸들만 맥주 한 캔씩 먹고 말았죠. 그렇게 보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아빠, 상견례 장소를 정해야 하는데 한정식 집이 낫겠지? 너희가 알아서 해. 너무 시끄럽지 않은 데라면 상관없지. 한정식당은 거의 룸으로 되어 있지 않나? 그러면 방 있는 한정식당으로 알아볼게. 그래. 보통은 그렇게 하니 강 씨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어차피 얘기를 나누다 보면 음식 맛은 제대로 느끼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아내도 옆에서 한마디 보탰습니다. 첫 자리니까 격식 있는 곳으로 잘 정해봐. 딸은 고개를 끄덕였죠. 그런데 이튿날 저녁 큰딸이 난감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빠, 민준 씨 부모님이 상견례 장소를 상견례 장소를 뭐? 마음에 안 드신데? 아버님이 매운탕 같은 게 있으면 좋겠다고 그러셔서. 매운탕? 그럼 횟집 같은 곳? 그러신가 봐. 매운탕이 있어야 술 드시기 좋다고. 딸의 입에서 나온 단어에 강 씨 부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술이라는 단어를 잘 들은 게 맞나 의심스러웠죠. 다른 때도 아니고 상견례에 술을 먹기 위해서 메뉴를 정해주는 사돈이라니. 들어본 적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소란스러우면 대화를 못 나누지 않나? 그래서 룸이 있는 조용한 횟집으로 알아봐야 할 것 같아. 그리고 지리탕 말고 꼭 칼칼한 매운탕이어야 한다고 그러셔서. 옆에서 아내의 헛웃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강 씨도 기가 막혔지만 딸의 기분을 생각해서 그런 기색을 감추었습니다. 딸이 휴대폰으로 무언가를 검색해 보는 것 같았고 그 사이에 강 씨와 아내는 서로 얼굴을 마주봤습니다. 매운탕이라니. 매운탕이 고급스럽지 않다거나 하는 이유가 아니라 상견례의 술안주로 언급되어 당황스러울 뿐이었습니다. 결국 딸은 상견례 장소로 유명하다는 곳을 찾았습니다. 강 씨는 어디를 가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다만 마음 한구석에 조그만 의심의 씨앗이 자리 잡은 것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 아빠. 나 오늘 저녁에 늦어요. 왜? 민준 씨네 집에 가기로 했어. 상견례를 보름 앞둔 어느 날이었습니다. 지난번에 인사하러 다녀오지 않았어? 근데 그때 내가 몸이 안 좋아서 밥만 먹고 왔는데 아버님이 같이 술 한잔 하고 싶다고 하셔서. 술? 또다시 언급되는 술에 강 씨의 미간이 설풋 찡그려졌습니다. 강 씨도 사위를 초대했을 때 술을 권하기는 했지만 술을 마시기 위해 따로 또 부르는 것은 조금 과하지 않나 싶었습니다. 지우 너랑 친해지고 싶으신가 보다. 아내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강 씨도 별말을 하지 않았죠. 어른 앞에서 너무 많이 마시지 말고 적당히 먹어. 실수하지 않게. 3잔만 마셔야겠다. 자신을 닮아 그런지 술을 잘 마시지 못하는 딸이 걱정됐습니다. 3잔만 마시면 별일이야 있겠나 싶었죠. 그런데 그날 밤 강 씨는 일찍 잠에 들지 못했습니다. 딸이 6시에 집을 나섰고 9시쯤 카톡 메시지가 왔는데 온통 오타가 가득해서 무슨 말인지 도무지 알아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대략적으로 해석해보자면 아직도 술자리가 이어지고 있다는 말 같았습니다. 아직 그 집에 있다는데 사위에게 전화해보기도 그래서 딸의 연락만 기다렸지만
10시가 지나도 11시가 지나도 출발한다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7시부터 있었을 텐데 식사 자리가 너무 길었습니다. 여자애를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붙잡아두나 싶어서 화가 나기도 했죠. 아직도 안 들어왔어요? 안방에서 TV를 보고 있다가 잠깐 잠들었는지 아내가 눈을 반쯤 감은 상태로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앉아있던 강 씨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벌써 자정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안 되겠다. 나가보든지 해야지. 나가면 어떻게 하게요? 그런다고 와요? 그러면 어떡해? 술 많이 마신 것 같은데 엉뚱한데 자빠져 있으면. 민준이가 어련히 잘 챙기겠어요. 아내의 말에 강 씨가 다시 자리에 앉기는 했지만 걱정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잘 챙길 만한 사람이었으면 연락처도 알고 있는데 강 씨에게 문자 한 통이라도 줘야 정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같이 사는 걸 뻔히 아니까 말이죠. 딸에게 카톡을 해도 답장이 없었습니다. 강 씨가 먼저 전화라도 해봐야 하나 생각할 때쯤 현관문 비밀번호를 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지 못하고 자꾸만 엉뚱한 번호를 치는 듯했죠. 강 씨가 얼른 일어나 누군지도 보지 않고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지우야, 그러자 바닥에 거의 쓰러지다시피 쪼그려 앉은 딸이 보였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딸을 일으켰는데 몸을 제대로 가누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딸의 남자친구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에 이렇게 만취한 여자친구를 데려다 주지도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거실에 쓰러져 있는 딸을 흔들자 갑자기 벌떡 일어나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참 괴롭게도 속에 있는 것들을 개원했습니다. 아내가 혼비백산에서 딸의 등을 두드렸는데 거의 숨이 넘어갈 지경처럼 보였습니다. 소란의 작은 딸도 자다가 나와봤습니다. 무슨 술을 이렇게 많이 먹고 들어와? 집에 찾아온 게 용하다. 강 씨는 화가 나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딸은 좀처럼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토를 몇 번 했는지 몰랐고 나중에는 괴롭다며 우는 통에 강 씨가 차를 태워 응급실에 데려갔습니다. 수액을 맞으면서도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 못하는 딸. 그 모습을 보는데 어찌나 속이 상하던지. 술을 마시자고 데려갔으면 멀쩡하게는 보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었습니다. 남자도 아니고 여자를 이렇게 내동댕이 쳐놓는 집안이 어디 있나 열불이 났습니다. 끙끙 앓다가 새벽 4시가 되어서 잠에 든 딸을 보고 강 씨도 벤치에 앉아서 잠깐 눈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수액을 다 맞고 병원을 나서는데 참 착잡했습니다. 그제서야 정신을 차린 딸도 말없이 걸었습니다. 아직도 술이 다 깬 것 같지는 않아 보였지만 수액을 맞아 그런지 아까보다는 상태가 훨씬 좋아 보였습니다. 집에 가자 아내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딸을 우선 재웠죠. 그리고 해가 중천에 떴을 때 딸이 나와서 말했습니다. 어제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죄송해요. 3잔만 마시겠다더니 그게 뭐야? 아니, 아버님이 계속 주셔서. 그렇다고 그렇게 만취해서 오니? 나도 정말 못 먹겠어서 사양했는데 자꾸만 주시니까 어떡해. 딸이 울먹거렸습니다. 지금도 속 안 좋아. 민준이가 데려다 주지도 않은 거야. 아버님이랑 민준 씨도 취해가지고. 그 말에 눈이 뒤집히는 것 같았습니다. 야심한 밤에 정신도 못 차리는 딸을 택시에 혼자 태워 보냈다고 하는데 좋아할 아빠가 어디 있나 싶었습니다. 그럴 거면 술을 먹이지 말던지. 그리고 데려다 달라고 그럴 분위기도 아니었고. 분위기가 왜? 아버님이 어제. 아니야. 딸이 얘기를 하다 말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튼 죄송해요. 근데 나도 힘들어 죽겠어. 딸은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강 씨는 할 말이 많았지만 아픈 딸을 차마 더 나무라지 못하고 속으로 삭혀야 했습니다. 하지만 강 씨와 아내의 마음에 좋은 인상이 심어졌을 리가 없었습니다. 어쩐지 쎄한데. 무슨 사인을 주고 있는 것 같은데? 작은 딸도 탐탁지 않은 반응을 보였죠. 상견례 날짜가 다가왔지만 어쩐지 찜찜한 기분은 더해졌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제대로 된 사람이 맞나 하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흘렀고 딸도 별말 없으니 상견례 날은 오게 되었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20분 일찍 도착한 강씨 가족. 그리고 20분 늦은 상대방 가족. 강씨 가족은 40분을 기다렸습니다. 물론 약속한 시간을 따지자면 20분이지만 말이죠. 딸은 긴장이 되는 듯 자꾸만 손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미안합니다. 길이 막혀서. 남자는 강 씨와 악수를 나누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어쩐지 웃음이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직원이 차를 내오자 남자가 손을 휘휘 저으며 말했습니다. 이런 거 말고 소주부터 줘요. 네? 술 먼저 줘야지. 강 씨는 당황했습니다. 아직 인사도 제대로 나누기 전인데 술부터 찾으니 당연했습니다. 술 드시죠? 아주 조금 합니다. 술 드시죠? 남자는 강 씨의 아내에게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전 술 못 마셔요. 그리고 운전을 해야 해서. 에이, 상견례에 술도 한 잔 안 마시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남자는 막무가내였습니다. 아내의 잔에도 넘치도록 술이 따라졌습니다. 자, 한 잔씩 우선 시원하게 마시고 얘기 나눕시다. 강 씨는 쉽게 잔을 들지 못했습니다. 무언가에 홀린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딸을 바라보니 표정이 웃지도 울지도 못하는 얼굴이었습니다. 강 씨는 하는 수 없이 술을 한 번에 넘겼습니다. 아내도 강 씨를 힐끗 쳐다보는 게 느껴졌습니다. 주량이 한 잔이 고작이라 아내도 내일 꽤나 고생할 듯 했습니다. 저는 민준이 애비되는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지우 아빠입니다. 반갑습니다. 인사를 나누자 음식이 하나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어이, 이봐요. 네. 매운탕부터 내줘야지. 매운탕은 중간에. 아니, 매운탕이 있어야 술을 먹든 하지요. 남자가 직원을 붙잡고 말하는데 인상이 찌푸려지려는 걸 겨우 참았습니다. 말투가 얼마나 건들거리던지 보는 사람이 민망할 정도였습니다. 아직 한 잔밖에 마시지 않았는데 꼭 벌써 술에 취한 사람 같았습니다. 그런데 얘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나저나 사돈댁은 무슨 사업을 하신다고요? 예. 퇴직하고 조그맣게 회사 운영하고 있습니다. 돈 좀 만지셨다면서요? 예. 아버지, 역시 요즘에는 남자같이 배가고 그런 거 없잖아요. 서로서로 해야 부담이 없죠. 그래서 사업하신다고 해서 마음이 놓였지 뭐예요. 호탕한 웃음을 지었지만 그 내용은 결코 호탕하지 못했습니다. 남자는 누가 쫓아오는 사람처럼 연거푸 술을 들이켰습니다. 자, 한 잔 드시죠. 강 씨도 그에 맞춰서 강제로 술을 마셔야 했죠. 조금만 마시고 내려놓는 신용만 하면 꼭 직장 상사처럼 압박을 했습니다. 에이, 빼지 마세요. 좋은 날에 기분 좋게 같이 마시면 좋지 않습니까? 허허 웃는 소리가 얼마나 크던지 옆방에까지 들릴 것 같았습니다. 여보, 그만 마셔요. 가만히 있어봐.
내가 오늘 기분이 좋아서 그래. 여자도 남자를 말리지 못했습니다. 자꾸만 눈을 질끈 감고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30분가량 지켜보니 집안 분위기를 알 것 같았습니다. 사위조차도 남자를 말릴 엄두를 못 냈습니다. 오히려 사위도 강 씨와 똑같이 억지로 술을 마셔야 했죠. 사위는 술을 못 마셔서 잘 안 마신다더니 벌써 한 병 가까이 먹은 것 같았습니다. 얼굴이 벌개졌습니다. 그런데 술이 좀 더 들어가자 아슬아슬한 분위기가 흐르게 되었습니다. 거르는 것 없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말을 곧장 내뱉는 듯한 남자 때문이었습니다. 그나저나 허니문 베이비 가야지. 네? 큰딸을 향해 말하는 남자를 강 씨가 어이없다는 듯이 쳐다보았습니다. 신혼여행 가서 땅 만들어 오란 말이야. 그래야 얼른 손주 보지. 관광도 하지 말어. 그 말에 딸의 얼굴이 터질 것 같아졌습니다. 옆에 앉은 아내의 입에서는 탄성이 나왔습니다. 결코 긍정적인 반응은 아니었습니다. 그 말을 하는 표정도 어찌나 음흉하던지 시아버지 될 사람이 아니라 술자리에서 여자를 희롱하고 있는 사람 같았습니다. 아무리 둘이 결혼할 사이라고 하지만 애지중지 키운 딸이 이런 취급을 받는 게 너무 불편했습니다. 시어머니도 아니고 시아버지에게 허니문이니 어쩌니 하는 얘기를 듣는 며느리가 기분이 좋을 리가 없었습니다. 내가 보니까 사돈처녀도 결혼정년기다 된 것 같아요. 아, 1살 차이라서 고갈 때 됐죠. 옛날 같았으면 노처녀 소리 듣는 나이잖아요. 얼른 보내버리세요. 나중에는 안 팔립니다. 요즘 여자애들은 왜 이렇게 시집들을 늦게 가는지. 혀를 차며 또 한 번 술잔을 비우는 남자. 강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딸의 표정은 사정없이 구겨졌습니다. 자리를 박차고 가고 싶은 표정이었죠. 아버지, 좀 천천히 드세요. 술 한 병 더 시켜봐. 딱 한 병만 드시기로 했잖아요. 먹다 보면 그게 되냐? 그만 드시죠. 보다 못한 강 씨가 한마디 했습니다. 주량을 넘기신 듯한데. 내가 소주는 5병은 거뜬합니다. 아니요. 제 딸에게 하시는 말씀도 과한 듯합니다. 노처년이 팔린다느니 하는 소리를 듣고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과하다니요? 제가 무슨 말을 했다고? 노처녀요. 에이, 그건 우리 사돈처녀가 땅 무르익었으니 얼른 시집을 보내시라 드린 말씀이죠. 뭐라고요? 사용하는 단어만 몇 가지 조합해 보아도 남자의 머릿속이 들여다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술 먹고 사람을 대하는 것을 보니 얌전히 술만 마시고 올 사람도 아닌 듯 했습니다. 첫 만남에 단정 짓는 건 성급할 수도 있겠지만 아마 강 씨 가족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빠, 큰딸이 강 씨를 말렸습니다. 강 씨는 속으로 참을 인을 3번 그렸습니다. 그러고 긴 숨을 내쉬고 찬물을 들이켰습니다. 이 자리에서 화를 냈다가는 걷잡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지만 남자는 정도를 몰랐습니다. 혀가 꼬부라지고 자꾸만 식탁 위에 있는 식기들을 툭툭 쳤습니다. 본인도 자각하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다가 사고를 한 번 쳤죠. 어이쿠, 가운데 세워진 물컵을 툭 쳤는데 가득 찬 물이 하필이면 맞은편에 앉아있는 강 씨의 아내에게 흘렀습니다. 식탁을 타고 흘러 허벅지에도 떨어져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났죠. 강 씨가 휴지를 뽑아주는데 남자가 하지 않아도 될 말을 했습니다. 아이고, 사부인이라 제가 닦아드릴 수도 없고. 하나같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저질스러웠습니다. 그날 밤에 딸이 저 집에서 어떤 말들을 들었을지 생각하니
눈앞이 깜깜해지는 것 같았죠. 그만하시죠. 예? 말을 가려서 하셔야겠습니다. 아니 내가 뭐라 그랬다고 그러세요? 거 참 이상하시네. 그러자 강 씨의 딸과 사위가 부모들을 말렸습니다. 남자가 헛기침을 했습니다. 참 이상하네. 이만 일어나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참은 것도 용했습니다. 더 앉아 있다가는 남자의 멱살이라도 잡을 것 같았습니다. 아니 아직 못 나눈 얘기가 많은데. 애들 통해서 주고 받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저도 취기가 올라서요. 에이구 술이 약하시네. 껄껄 웃는 모습이 보기 싫었습니다. 그러면 나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옵시다. 그런데 최악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화장실에 다녀오던 남자가 문 앞에서 직원과 부딪힌 모양이었습니다. 몸을 제대로 못 가누는 남자의 탓이 분명했지만 직원에게 관한 시비를 걸었습니다. 어이 위험하게 그걸 들고 사람하고 부딪히면 안 되지. 손님, 죄송합니다. 이런 고급 식당에서는 이러면 안 돼요. 앞을 잘 보고 다녀야지. 사장님 부르라고 할까? 아니, 제가 부딪힌 게 아닌데. 어라? 그냥 사과를 하면 되는데 왜 이를 크게 만들지? 아닙니다. 표정이 아닌 게 아닌데? 무지 기분이 나쁜 것 같은데? 아니라고요. 주정뱅이에게 다소 짜증이 묻어나는 음색으로 대꾸한 직원. 그런데 화난 목소리는 엉뚱한 곳에서 들려왔습니다. 이봐요. 여기는 손님한테 그런 식으로 말해요? 민준 씨, 제발 그만 좀 해. 아까부터 정말 나 많이 참고 있어. 아니, 지우야. 이 사람이 아니라고요. 이렇게 했잖아. 너도 들었지? 가만히 있던 딸의 남자친구가 꼭 제 아버지 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실수할까봐 이제는 술을 잘 안 마시려고 한다는 예비사위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머릿속이 번뜩거렸습니다.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고 했습니다. 남자처럼 행패를 부리진 않았지만 직원을 나무라는 말투는 12조가 분명했습니다. 아버지 좀 챙기는 게 좋겠다. 아, 네? 장인어른? 강 씨의 목소리에 정신이 들었는지 예비 사위가 가서 남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사위도 충분히 술에 취한 듯 보였습니다. 그 옆에서 안사도는 여전히 고개만 절레절레 하고 있었습니다. 암담한 기분이었습니다. 내가 원래는 이렇게 많이 안 먹는데. 기분이 좋아서 과음 좀 했습니다. 뜬금없이 경례를 하면서 말을 하는 남자. 이제는 헛웃음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강 씨가 상대방 대답을 듣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딸도 그 뒤를 따라왔습니다. 계산을 할 정신이 없어 보이기에 따로 묻지 않고 강 씨가 결제를 했습니다. 아빠, 우리가 낼 건데. 됐다. 큰딸이 안절부절하지 못하자 강 씨의 마음이 더 불편했습니다. 대리운전을 불러서 집에 가는데 정막이 흘렀습니다. 그 와중에 큰딸이 콧물을 훌쩍 거리는 소리가 간간히 들렸죠. 집으로 돌아와서 강 씨가 딸을 앉혀놓고 물었습니다. 지난번에 너 응급실 갈 때도 이랬어? 그러자 딸이 고개를 떨구며 대답했습니다. 이 정도는 아닌데 좀 그러긴 하셨어. 많이 취하셔서. 강 씨가 숨을 길게 내뱉으며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딸의 말을 들으니 더 얼이 빠졌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아버님이랑 민준 씨랑 갑자기 별것도 아닌 걸로 언성을 높여서 그래서 혼자 택시 타고 집에 오게 된 거야.
뭐, 둘이 싸우느라 너 데려다 주지도 않았다는 거야? 민준 씨도 나랑 만나면서 거의 술을 안 마셔서 설마 이럴 거라고는 생각 못 했어. 그냥 그때만 그런 거라고 생각했어. 근데 내가 잘못 알았나 봐. 차라리 그 자리에서 엎어버릴 걸 후회가 되었습니다. 혹시라도 내 딸에게 해가 갈까 싶어서 손바닥에 손톱 자국이 나도록 화를 눌러 참았는데 그냥 박차고 일어났어야 했습니다. 오히려 그런 집에 시집을 보내는 게 내 딸에게 해가 가는 길인 듯 했으니 말이죠. 너, 엄마 아빠는 네 생각 늘 존중하지만 오늘 같은 일이 가족이 되면 더 자주 있을 거라고 생각해봐라. 그리고 그 집에서 너를 소중히 하는지 잘 생각해봐. 그러자 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 씨 부부는 속상해서 잠도 안 왔습니다. 강 씨가 유별나게 딸들을 아끼기도 했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그런 몰상식한 사람들과 사돈을 맺고 싶은 부모는 없을 것이었습니다. 오늘 일은 강 씨 인생에 있어서 손에 꼽히도록 모욕적인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딸이 애처로운 날이었습니다. 강 씨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샜습니다. 그리고 날이 밝았을 때 딸이 강 씨 앞에 앉았습니다. 아침에 민준 씨랑 통화했어. 그 말을 하는 시간이 아침 7시 반이었습니다. 그런데 벌써 통화를 했다니 딸도 잠을 못 잔 모양이었습니다. 결혼은 안 해요. 안 하기로 했어. 다시 생각해 보기로 한 거야? 아니, 다시 생각할 거 없이. 그냥 없던 일로 하기로 했어. 그 말을 듣고 강 씨는 하마터면 안도의 한숨을 쉴 뻔했습니다. 속으로는 골백 번도 넘게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사실 그때 그러고 민준 씨랑 많이 싸웠어. 나도 많이 서운해서. 그런데 민준 씨는 안 그러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결혼 못 하겠어. 또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여기서 무르는 게 맞을 것 같아. 그래. 아빠는 네 생각 존중한다고 했지. 없던 일로 해. 아직 진행된 거 아무것도 없어. 예식장 예약한 거는 위약금 있으면 내면 그만이지. 식장 들어가면 위약금으로 해결 안 돼. 거봐, 내가 무슨 사인인 것 같다고 했지. 나도 한숨도 못 잤어. 혹시나 언니가 그래도 결혼한다고 할까봐. 딸은 주말 내내 우울해했습니다. 강 씨도 마음 한구석은 무거웠습니다. 딸이 파혼을 하고 힘들어하는데 기분 좋을 부모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딸의 남자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님. 아버지가 술김에 실수하신 것 같아요. 많이 후회하고 계세요. 다음에는 절제하신다고. 미안하지만 다음이라는 건 없을 것 같은데. 우리 지우가 결혼을 못하겠다고 하니까 나한테 연락해도 소용이 없어. 아버님, 아니, 장인어른. 제발 지우 마음 좀 돌려주세요. 제가 아버지 다시는 술 못 드시게 하겠습니다. 술만 문제가 아니야. 정말 그날 일이 순전히 술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도 여전히 결혼을 허락할 수 없는 이유야. 나는 이 결혼 반대하니까 나한테 지우를 설득해달라는 건 말도 안 되는 짓인 거 알지? 그날 일은 말은 안 했지만 상을 엎어버리고 싶었다는 것만 명심해. 우리 지우 서우. 그렇게 함부로 말해도 되는 애들 아니니까. 큰딸은 며칠 휴가를 내고 회사를 쉬었습니다. 마음 정리할 시간이 필요한 모양이었습니다. 결혼을 생각했던 사이가 끝이 났으니 힘들만도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다시 회사로 돌아갔다가 퇴근했을 때 집까지 민준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딸은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강 씨도 아무것도 못 들은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고
큰딸도 점차 활기를 되찾아갔습니다. 그때 생각하면 나 요즘 자다가도 가슴을 쓸어내려.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결정 같아. 이제는 웃으며 그날의 이야기를 할 때도 있었습니다. 딸의 말대로 천만다행이었습니다. 결혼식을 하기 전에 물러설 기회를 누군가가 줬으니 어쩌면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죠.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는 열불도 안 났습니다. 세상에는 좋은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부디 다음 기회엔 더 좋은 사람을 만나길 바랐죠.